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포천 CCTV가 관제센터에서 최근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 농가에 대해 지난 20일 일부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방역 활동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양주시가 다음 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조기 폐장하는 등 각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포천에는 1,600여 대 CCTV가 있습니다. 그중 1,300대가 넘는 CCTV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최근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포천 CCTV 스마트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준호 씨. 유준호 씨는 지난 9일 여느 때처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55분쯤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포천경찰서 지령실에 연락했고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알려 10여 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독 많이 취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더라고요. 이탈하고 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명은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다시 올 것 같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로 경찰관 지령실에다가 여기 음주운전 용의자가 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된 거죠. 포천시 CCTV 스마트 안심센터는 지난 5월 문을 열고 1,300여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불법 쓰레기 감시 등의 역할이 주 업무입니다. 그중 유준호 씨는 지역 안전, 특히 방범을 담당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포천 CCTV 관제센터 슬로건이 365일 시민의 안심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 슬로건처럼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습니다. CCTV 안전센터 모니터링은 지역의 또 다른 눈이 되어 포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 농가에 대해 사전 검사가 이뤄졌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방역 활동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 농가에 따르면 지난 20일 농장 일부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전 혈청 검사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샘플 외 개체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복기에 혈청 검사를 할 경우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샘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양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현재 지역 재난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거점 소독시설 등 통제초소 3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또 방역 차량 8대를 투입해 농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군부대 차량 5대를 지원받아 1일 3에서 4회 주요 간선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추가 대책으로 관내 67개 농가에 간부 공무원 방역 지원관을 1대1로 배정해 매일 전화 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양주시가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천일홍 축제는 오는 27일 폐장합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을 미군 측에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기지 주둔으로 개발의 기회를 놓쳤던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환경 정화 대책은 쏙 빠져 있어 실제 기지 반환이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의정부 캠프 잭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알짜배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가 폐쇄됐지만 기지 반환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수립한 기지 개발 계획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 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 전국 80개 미군 기지를 우리 정부로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이 중 26개 기지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들 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은 이미 폐쇄된 15개 기지는 한국 측에 즉각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의 미군 기지. 2015년 환경부 조사 결과 토양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기지 인근 지하수에서도 다량의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토양오염 책임져라! 우리 정부가 추산한 정화 비용은 약 770억여 원.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정화를 먼저 하고 미군 측에 정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미군 측에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지 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정화 비용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꽤 있고 그것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상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군에 의해 야기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측이 정화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껏 반환 미군 기지 정화에 들어간 돈 2천억 원 중 미군 측이 부담한 비용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 반환이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에 수백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추동 근린공원. 지난 5월에 개장한 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사라질 뻔한 공원 부지를 살려 휴식 공간을 조성했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 뒤쪽으로 난 길을 따라 추동 근린공원으로 가는 길. 초입부터 엉성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비가 와서 훼손된 바닥은 아직 그대로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니 말끔하게 조성된 휴식 공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제초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풀이 의자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발이 닿는 곳까지 풀이 수북합니다. 공원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 쉼터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노후한 시설 일부가 눈에 띕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온통 녹이 슬었습니다.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운동기구가 아예 시설이 움직입니다. 조금 더 움직이면 더 부서지겠지. 사용 금지 표시가 붙은 시설물이 몇 달째 방치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지금 언제인데 저것도 고쳐주지도 않고 여름에 그랬어요, 여름에. 큰 나무가 길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외 학습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더합니다. 공원 안쪽에는 나무들이 잘려서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마치 벌목 현장 같은 모습입니다. 숲 정리를 위해 나무를 자른 뒤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치우지 않은 겁니다. 길은 엉망인데 이정표가 없어 길을 물어 야외 학습장을 찾았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보안 시설은 잘 작동하는 것일까? 24시간이에요? 예, 24시간이요. 아, 계속 관제원이 벨을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네. 벨을 누르니 빨간불이 켜지며 연결 안내음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제센터와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제센터와 기다려보지만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음만 계속되고 관제센터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조성했는데 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정부시에 물었습니다. 현재 추동 근린공원 관리자는 4명. 시설물 점검과 제초 작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축구장 67개 크기에 달하는 추동공원을 포함해 관리를 맡은 공원이 총 9곳입니다. 수시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때문에 공원을 세세하게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공원 관리 인력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0명씩 증원해왔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 인력은 40명이며 내년에 45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길에 무너진 길은 곧 보수할 예정이며 공원 안쪽에 한 달여간 쌓여있던 나무 더미는 바로 다음 날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공정사회, 자원순환 인류 도시를 위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실히 하고 친환경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힘을 합쳐 수도권 공동대체 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매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생태와 참돔 등 8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법원 판결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며 연기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투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전 투자사인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7년 파산한 후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와의 실시 협약 내용을 근거로 투자금 2,1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투자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의정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카드 기준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또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0원에서 1,350원으로 250원 오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올라 생활용 20리터 기준 올해 560원에서 내년에는 620원으로 10% 인상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밤 동안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을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최고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화창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